자, 오늘은 썸네일에 봤듯이 휴대용 옷담기 디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알리에서 주문한 미노우가 2개가 더 왔거든요. 꼬랑지에 털 달린 거 저번에 샀던 거 그거보다 좀 작은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플러그가 왔네요. 개구리 서스펜드 느낌이죠. 완전히 도장이 조금 안 좋네요. 마감이 약간 안 좋습니다. 일단 물에 넣어봐야겠죠. 물에 넣어봐야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알리 거 미노우 다 1,000원 이하예요. 도장도 그냥 괜찮은 편이네요. 보기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립도 괜찮아 보이지만 좀 거시기 합니다. 깨끗하지 않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막 갈았나? 아 따가라. 1,000원 이하니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물에 한번 넣어보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디퍼 휴대용 옷함기입니다. 자석하고 라인 커터를 사은품으로 줬네요. 치프라고 해나 처프가 맞나? 자, 이걸 뜯기에 앞서 자, 첫째 제가 쏘가리 그 일러스트로 그랬지 않습니까? 해서 면티를 맡겼더니 자,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뒤에는 제 얼굴, 제 캐리커처. 괜찮습니까? 자랑질 좀 했어요. 자랑질. 오늘의 메인 디퍼 윈터 번들 해갖고 칩 디퍼 칩 플러스인가? 칩 플러스 처프라고 해야 되나? 국내에 휴대용 옷함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허밍버드 제품 파워 시커라는 휴대용 옷함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한 18만원 선? 13만원 지금 현재. 근데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고 찾아봤는데 다른 뭐 누가 리뷰한 것도 별로 없고 해서 얘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2개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디퍼, 로렌스 2개를 놓고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가격은 디퍼가 조금 더 비싸요. 로렌스 제품에는 2종류가 있는데 그냥 프로하고 3D가 되는 게 있는데 인터페이스가 좀 뭐 거시기 해요. 솔직히 뭐 써보지는 않았지만 구할 수만 있다면 2개를 비교해서 정말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건 샀는데 중복 투자하는 느낌이라 또 살 수도 없고 중고를 찾아보니까 18만원 20이면 사더라고요. 사볼까 했는데 중복 투자니까 누가 만약에 있으면 빌려서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디퍼를 고른 이유는 일단 얘가 더 신형이고 사이트나 유튜브를 봐도 피드백들이 많더라고요. 공부할 것이 더 많고 얘네들은 다 한글화가 다 돼 있다는 점.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10년 전에 못 먹는 먹지 않는 고기를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로렌스의 HDS10 버전 그러니까 사이드하고 다운 이미징이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사서 그 당시에 한 400만원 이쪽 저쪽 한 것 같아요. 그게 전부 그 완주군에 있는 경천지를 주로 탐색을 하면서 왜 여기서 고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등고선을 그리기 시작했죠. 바닥 수중지역 닥터뎁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닥 등고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갔고 그 다음에 어탐을 계속 연구를 했었습니다. 한 2, 3년 정도 어탐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 어탐은 어머니 집 창고에 있습니다. 중고로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어요. 언젠간 써먹겠지 했는데 써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1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저는 쏘가리를 강보다는 저수지권에서 하는 걸 더 즐겨 하기 때문에 첫 때도 깊은 데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왜 나왔을까? 그 자리를 옮기면 안 나오길래 왜 거기는 나올까? 그런 생각 의문을 가지게 또 됐어요. 그래서 그럼 어탐으로 뒤져보자 해서 얘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오늘 영상은 어탐에 대한 약간 기본적인 건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실전에 써먹는 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 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정판이에요. 세트, 겨울 세트라고 그래가지고 버프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밤에 얘를 뚜껑을 덮으면서 반짝반짝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보온병 괜찮네요. 스텐이라 퍼 스마트 소나. 자, 디퍼를 보관 중 파우치 팩이 있고 USB 충전 케이블. 자, 국방색의 디퍼 처프 플러스입니다. 이 링을 이용해서 줄에 묶는 그거죠. 여기다 연결하고 여기다 끈으로 묶어서 원투로 던져서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밤에 얘로 준 걸로 하면 반짝반짝 빛이 보이기 때문에 얘가 밤에 던졌을 때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 위치를 알 수 있는 그거죠. 충전 케이블을 꽂아서 충전하면 됩니다. 자, 이게 다예요.
워터하고 루프하고 이게 딱 맞아야지 꽉 잠기는 겁니다. 수류탄 맨키로 생겼는데 수류탄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기본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첩프 플러스는 와이파이하고 GPS가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폰하고 얘하고 와이파이로 잡아놓으면 이렇게 화면에 뜨게 돼 있는 겁니다. 물에서 수심은 100m까지 찍습니다. 근데 100m가 필요 있을까요? 제가 볼 땐 100m 필요 없습니다. 바다에서도 100m까지 누가 이거 하나? 100m까지 그만큼 성능이 뛰어나다는 거죠. 트리플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7도, 미들이 16, 와이드가 47도. 기존보다 충전이 좀 빨라졌고 더 오래 간답니다. 수심 15cm면 이 정도네. 이 정도부터 그 밑에를 찍기 시작한답니다. 평상시에 꺼져 있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물에 넣으면 자동으로 이런 전기 이게 흘러서 자동으로 그때부터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레이크북이라고 얘네들이 지원해주는 레이크 스마트폰에서 얘에서 스마트폰으로 간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다시 데이터가 얘네들 서버로 갑니다. 해서 내가 이거를 주고 받는 거죠. 서로 데이터를. 얘가 초당 15번의 음파를 쏜다고 그래요. 초당 15번. 저번 영상에 어탐 기본편 해가지고 해놓은 게 있는데 물속에서는 초당 1.5km를 갑니다. 엄청 빠른 거죠. 15m를 찍고 오는 데는 0.02초가 걸리는 거죠. 초당 15번이 음파를 보내는 거니까 이것도 안 돼. 더 빨라. 어탐 화면에서 보면 계속 화면이 움직이죠. 어탐을 끼게 되고 얘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탐은 쉬지 않고 계속 옆으로 화면이 쭉 갑니다. 왜? 얘를 퐁 던져갖고 얘가 가만히 있는데 얘도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는 계속 전파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거를 표현해주는 건 얘는 계속 화면이 얘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무조건 화면은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나타난 걸 찍어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화면이 무조건 옆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이제 사이트에다 물어봤어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요즘 어탐은 뭐가 바뀌었는가 해서 카페에다가 제가 글을 적어놨습니다. 40cm의 고기가 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10m라고 칩시다. 1m에 찍힌 고기하고 10m 바닥에서 찍힌 고기하고 그거를 40cm의 고기가 똑같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즉 뭐냐 1m에서 40cm의 고기가 찍히면 어탐 화면에 이만한 사이즈로 찍혔다고 봅시다. 40cm의 고기가 10m에서 찍히면 이만하게 찍힐까요? 아니죠. 주파수는 밑으로 내려가면 퍼지면서 같은 40cm 고기라도 위에는 이 정도 표기되면 밑에 10m에서 찍힌 건 요만하게 찍히는 겁니다. 근데 오류를 하면 안 돼요. 만약 위에 이렇게 크게 찍혔는데 밑에는 작게 찍혔다고 해서 이게 작은 고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크기는 같지만 전파가 닿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고기 표현이 이거는 작게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뭐 40cm 고기가 여기서 딱 찍히면 이대로 찍히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뿔이만 이렇게 커지니까 얘가 읽어드리는 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고기의 크기는 뭘로 판별을 하냐? 얼마큼 더 진하고 두껍게 나오냐? 그걸로 생각하시면. 자, 그 다음에 왜 고기는 그 어탐을 보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그려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전파를 쏘게 되면 이게 어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어탐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원추형으로 쏘기 때문에 원뿔형으로 이렇게 쏘죠. 그러면 자, 여기는 닿지만 여기는 그대로지만 자, 원뿔형으로 되면 위에는 자, 원추형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짐자 운동처럼 만약에 얘가 바닥에 먼저 닿죠. 중간이. 그 가해 거는 나중에 닿을 거 아닙니까? 같은 빔을 똑같이 쐈을 때 고기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첫 부분이 딱 닿은 거는 이 원추형의 맨 처음 여기 닿고 그 다음에 중간 닿고 끝터리가 닿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 고기가 지나갈 때 여길 닿죠. 그 다음에 지나가면 중간에 닿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닿는 부분이 더 위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먼저 찍히는 거죠. 그게 활처럼 찧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빔의 길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내 말을 잘못하나? 이해가 가시는 분은 가실 거예요. 빔을 쐈을 때 길이는 그 빔의 길이는 같지만 먼저 닿는 부분은 이 끝 먼저 이 고기가 딱 닿으면서 점
점이 찍히게 되는 거죠. 이게 쭉 그려지는 거죠. 그다음 얘가 지나가면 빔은 똑같지 않습니까? 길이가 이 길이에 요만큼 오니까 요 길이가 더 짧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등고선이. 꼬리 부분이 이제 쭉 지나갈 때 여기쯤 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활처럼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 빔을 쏘고 있다는 가정하에 고기가 줄처럼 쭉 그려지는 느낌이 좀, 만약에 나중에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때 설명을 더 드리겠는데, 줄처럼 쭉 그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트랜듀서, 얘가 여기에 그대로 있는 위치에 있고 안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얘가 그대로 있고 고기도 원추형의 빔 안에 얘가 동시에 같이 있으면 얘는 계속 고기를 찍고 있기 때문에 고기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그림은 계속 줄이 쳐져 있는 겁니다. 고기가 있다고. 근데 얘가 움직이거나 고기가 움직이거나 했을 때 그 줄이 이제 끊기는 거죠. 쭉 가다 사라지는 거죠. 이 원추형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얘도 이렇게 가고 고기도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이 빔 안에 고기가 있으면 계속 찍히는 거죠. 일자로 쭉 같은 방향일 경우. 이해가 가시죠? 근데 뭐가 있냐,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일자로 가던 그림이 밑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위로 간다거나 그런 식이죠. 이 빔 섹터 안에, 원추형 안에 고기가 들어있을 경우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얘가 빠른 속도로 핑 지나갔다 그러면 아까 같은 원추형 이게 생기는 거죠. 평 지나가면 이렇게 어탐을 한 번이라도 던져보신 분은 이해가 갈 겁니다. 테스트를 해볼 게 뭐냐면 딱딱한 바위가 있는 곳에서 던져봤을 때 밑바탕에 찍히는 칼라 색깔과 뻘 쪽에서 한번 던져봤을 때 색깔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말하기로는 딱딱할수록 밝은 노란색을 띄우고 뻘일 경우는 약간 보라색 쪽으로 많이 띄운다고 그랬거든요. 쏘가리들이 좋아하는 바닥은 돌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바닥을 찾아야죠. 최고의 메리트는 수심 등고선을 그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언박싱과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거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댓글 달아주시면 서로 그러니까 윈윈 하는 거죠. 궁금한 점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해보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서로 공부가 되는 거니까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궁금하다. 저도 궁금하네요. 더 한 가지 팁. 제가 저수지 옛날부터 이건 진짜 고급 팁인데 네이버 지도가 참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 지도가 지금 또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똑같아요. 전 저수지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먹지 않는 고기를 잡을 때 저수지권을 많이 갔거든요. 겨울철 보면 채널, 그러니까 옛날 물골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탐을 가지고 진짜 별 생쇼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발견한 겁니다. 옛날 뭐 일제시대 때 만들었건 현재 만들었건 옛날 물골자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에? 네이버 지도에. 제가 좋아하는 경천지를 한번 볼까요? 경천지가 이 위성 지도를 봅시다. 자, 산수장 앞으로 해서 상류 쪽으로 해서 물골이 이렇게 해서 쭉 들어가는데 이 다음부터 어디가 물골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략 유추해 보면 여기서 물골이 시작되고 여기서 어디로 해갖고 빠져나갈 것 같다는 생각만 들지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이때는 어딜 보냐? 지적도를 봅니다. 보면 옛날 그 논자리, 밭자리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옛날 천이 흘렀던 자리가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거 진짜 고급 팁이에요. 이 위치 주소 해가지고 물골 자리가 딱 뜨죠. 물골 자리는 채널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거 고급 팁입니다. 아무한테 안 알려준데 제가 지금 밝히는 겁니다. 디퍼 언박싱 해봤습니다. 자, 네이버 찾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각도. 자, 트리플 빔이지 않습니까? 네로 처프가 7도각으로 빔을 쏘면 만약에 그냥 10m라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10m야. 그럼 이 원추형을 쭉 뿌려주면 얘가 보여지는 각이 지나갈 때마다 이 원추형, 원추형 이렇게 훑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갈 때. 이 반경이 1.2m예요. 10m일 경우. 그러니까 미디엄, 중간 각도로 했을 때 16도 각으로 했을 때 10m면 2.8, 47도 와이드로 봤을 때는 8.7, 1대1 비율이 아니에요. 수심 10m면 8.7m를 찍는 겁니다. 와이드, 미디엄, 네로. 내가 볼 땐 네로는 잘 안 쓸 것 같아요. 왜요? 각이 너무 좁으니까. 이거는 바다에서나 써먹어 한 2-30m 되는 수심에서 써먹을 때 딱 괜찮을 것 같고 미디엄인 와이드를 많이 쓸 것 같아요. 각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디테일하게 찍히고 넓으면 넓을수록 와이드하게 찍히기 때문에 빠른 탐색을 할 때는 와이드로. 근데 저 같은 경우 와이드 많이 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바닥 지형이 궁금하니까 빨리빨리 찍어버려야 되니까. 자, 이런 각도 알아두셔야
나중에 써먹을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디퍼, 첩프, 플러스 이거에 대해서 언박싱 해보고 기본기 말 나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좀 버버버하네요. 언박싱 영상은 여기서 끝!